안녕하세요. 내란숙의 동조 세력인 국힘에선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사수하면서 윤석열의 탄핵을 끝까지 막아보겠다고 끝까지 개기고 나섰습니다. 탄핵 심판 정족수는 재판관 6명 이상으로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되기 때문인데요. 윤석열이가 임명한 헌법재판관으로 상당히 친국힘 성향에 기울어 있는 정영식이 탄핵 심판 주심을 맡았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를 하고 있나 봅니다. 윤석열 탄핵 국회 가결 이틀 뒤 한동훈이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며 윤석열 정권 들어 도대체 당대표가 몇 번이나 교체된 건지 얘기도 힘들 정도로 풍비박산난 상황에서도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건데요. 국힘 원내대표이자 당대표 권한대행인 권성동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며 권한대행은 대통령 거리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권성동은 황교안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건 논란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황교안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시절 대통령국의 헌법재판관인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했지만 황교안은 후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들어가야 할 재판관 3명은 국회 추천 목인 만큼 전혀 무관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황교안이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추천을 받아 임명장을 수여했던 이선혜 전 헌법재판관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것입니다. 박근혜 파면 결정문을 읽었던 이정미 전 재판관은 그로부터 사흘 뒤인 2017년 3월 13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습니다. 권성동의 주장은 마치 이정미가 박근혜 파면 전에 퇴임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명박이 지명했던 헌법재판관인 박한철의 후임이 마치 이선혜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특히 권성동의 경우엔 8년 전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검사 역할인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은 바 있었습니다. 권성동은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알 수밖에 없는 당사자임이 분명할 텐데도 내란숙의 두둔을 위해 궤변을 계속 늘어놓는 격입니다. 이런 허접한 눈속임으로 시민들을 또 기만할 수 있겠습니까? 권성동의 이 같은 왜곡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선 조승래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내란숙계를 배출하고도 국민에게 석고대죄하지는 못할 망정 방탄에만 급급하더니 끝내 내란 의임으로 남겠다고 선언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성동이 주장하는 사례가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의 사례이며 이는 대통령 지명 목이기에 애초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힘과 민주당이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며 장당 합의하에 후보자를 추천했고 청문회 개최와 청문위원 명단까지 합의해 놓았다. 국힘은 내란숙의 윤석열의 구명길을 열기 위해 자신들의 합의마저 뒤집을 생각이냐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진보당도 홍성규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내란숙의 윤석열 국회 탄핵 후 이른바 아직도 집권여당이라는 국힘에서 내놓은 것은 그 무슨 사과나 성찰이 아니라 이재명 신속재판 결의문이었다라며 엊그제는 국회를 통과한 시급한 민생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엄포를 놓더니만 오늘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 역시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내란 극복 국정안정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권성동이 과거 자신의 발언을 공격한 점에 대해 짚기도 했습니다. 권성동은 발언에서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 입장이라 했다라고 했는데요. 이에 추미애 전 대표는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인 2017년 3월 13일 전에 탄핵 심판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한 점을 짚으며 당시 황교안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속 강조하듯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는 것이지 국회나 대법원장 추천 몫 헌법재판관의 경우엔 마땅히 임명할 수밖에 없단 것입니다. 추미애 전 대표는 8년 전과 상황이 다른데도 국민의힘에서 제 말을 인용해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내란 공범이고 헌정 질서 문란 상태를 계속 이끌겠다고 하는 내란의 후속, 지속적인 선동에 불과하다라고 거듭 일갈했습니다. 강유정 민주당 의원 역시 SNS에서 권성동을 향해 윤석열이 임명한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을 맡았으니 6인 체제를 어떻게든 사수하겠다는 거냐 라며 아직도 내란숙계에게 체리 따봉이나 받을 꿈에 부풀어 있는 거냐 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한동훈이 물러나면서 국힘에선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대체 당대표가 몇 번이나 바뀐 것인지 세기도 힘들어졌습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이준석이 과거 성접대 파동으로 당대표에서 축출되다시피 한 이후 주호영 1차 비대위가 구성됐다가 이준석의 소송 승리로 직무가 정지되며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이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직후 정진석 2차 비대위가 구성됐고 이듬해 3월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당대표 체제가 들어섭니다.
그러다 9개월 만에 또 김기현이 당대표 자리에서 축출되다시피 하며 윤재옥 당시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직후 총선을 대비한 한동훈 3차 비대위가 구성됐으나 지난 4월 총선 참패 이후 다시 윤재옥 당시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그 사이에 원내대표로 추경호가 선출되며 며칠간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총선 참패 약 한 달 만에 황우여 4차 비대위가 구성됐고 올해 7월 당대표 선거에서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어섭니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내란 파문 이후 11일 만에 국회 탄핵이 가결되면서 한동훈 대표 체제가 끝나고 또 권성동 현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즉 이준석 주호영 권성동 정진석 김기현 윤재옥 한동훈 윤재옥 추경호 황우여 한동훈 권성동으로 당대표가 버라이어티하게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5차 비대위가 곧 구성될 터이니 당대표 권한을 다른 사람이 잠시나마 또 맡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힘에선 당대표가 셀 수 없이 바뀌는 동안 민주당 당대표는 이재명 한 사람이 견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차이는 더욱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정식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로 선출됐던 이준석, 김기현, 한동훈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것이며 한동훈 대표 체제는 5개월도 가지 못한 채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국힘 당대표가 요란하게 바뀌게 된 데는 윤석열, 김건희 일당의 당무 개입에 있다는 것을 이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 헌정사에 유례없을 만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내란까지 일으켜 시민들에게 총칼을 들이댄 그들하고는 당장 결별 선언을 해도 모자랄 판에 단체로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계속 내란 수계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는 격입니다. 국힘에서 나온 탄핵 찬성표는 불과 12표에 그쳤으며 기권 3표와 무효 8표까지 이탈표로 감안하더라도 국힘 108명 중 80%가량에 해당하는 최소 85명은 끝까지 탄핵에 반대한 셈입니다. 게다가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선언한 이들은 7일 탄핵 표결에 참여한 안철수, 김혜지, 김상욱 의원에 추가로 조경태, 김재섭, 진종호, 한지아 의원 등 7명에 불과할 정도로 적었으니까요. 추가로 탄핵 찬성에 가담한 이들 중엔 계엄령 해체 표결에 참여한 국힘 의원들이 일부 섞여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석열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됐고 그의 행위는 명백한 내란 실행에 해당되기에 100% 탄핵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건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한 행위로도 해석할 수밖에 없기에 구대빵으로 가결된 박근혜 탄핵 당시보다도 훨씬 그 상황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줄곧 언급했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 실행도 아닌 내란 음모도 아닌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사안이 심각합니까? 그것도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녹취록을 전부 인정해도 아무런 준비조차 되지 않은 황당한 망상 수준의 얘기인데도 말입니다. 윤석열이를 파면하지 않으면 언제든 대통령이 자기 꼴리는 대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는 사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전쟁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더더욱 커진 한국에 투자할 외국인 투자자가 과연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면 한국 경제는 군부 쿠데타가 셀 수 없이 일어났던 과거의 남미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사례처럼 초인플레이션으로 금방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사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힘에선 자신들의 자리 보존에만 집착하며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계엄령 트라우마 앞에서 감히 탄핵 트라우마를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윤석열, 김건희 일당을 아직도 두둔하기 급급하다는 것은 윤석열이가 파면되더라도 언제든지 제2의 윤석열 정권 부활을 꿈꾸고 있다는 그런 속내 아니겠습니까? 국힘 최소 85명의 속내는 빤스 정광훈 일당과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 해석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한동훈은 16일 당대표직 사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국힘은 3일 밤 당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며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직격한 바 있습니다. 국힘 18명 의원들과 함께 계엄령엔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던 한동훈이 저들보단 훨씬 상식적으로 보일 정도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한동훈은 내부에선 배신자로 낙인 찍히며 대표직은 물론 국힘 내부에서도 사실상 축출된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국힘 의원들 사이에선 윤석열 탄핵 통과 직후부터 찬성파를 저주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강명구는 SNS 글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부당한 탄핵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굳건한 심지로 싸워 나가겠다라며 윤석열 수호대를 자처했습니다. 대구시장 출신인 권영진도 탄핵에 앞장선 배신자 한동훈은 더 이상 우리 당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방했고 이상위도 한동훈을 향해 동지와 당을 외면하고 범죄자에게 희열을 안긴 그런 이기주의자와는 함께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박근혜의 최측근으로 유명한 유영아 역시 찬성 투표한 의원들을 향해 쥐새끼 마냥 아무 말 없이 당론을 따를 것처럼 해놓고 그렇게 뒤통수 치면 영원히 감춰질 줄 알았나라며 머지않아 더럽고 치졸한 당신들 이름은 밝혀질 것이고 밝혀져야만 한다라면서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정면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겁한 자들과 당을 같이 할 수는 없다. 구질구질하게 국회의원직을 탐내지 말고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승수 역시
우리 국힘 의원들은 단일 대우가 아닌 배신자가 속출하는 자중질환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드려 당원과 지지자분들께는 얼굴을 들 수 없는 참담한 심정기라며 탄핵 찬성파를 배신자로 겨냥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국힘이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대구 경북 지역구 의원들이 유독 심한 것 같군요. 대구시장인 홍준표 역시 SNS에서 찬성으로 넘어간 12표를 단속하지 못하고 이재명 이중대를 자처한 한동훈과 내민들의 반란의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라며 12표는 정치권에서는 대강 추측할 수 있다. 비례대표야 투명 인간으로 만들면 되지만 지역구 의원들은 제명하라 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탄핵은 우리 당 두 용병이 탄핵당한 것이지 한국의 보수 세력이 탄핵당한 건 아니다라고 정신승리를 시전하기도 했습니다. 불법으로 선포된 계엄령 따위를 두둔하는 것이 법을 더욱 준수하겠다는 보수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나마 국힘에서 가장 제정신으로 보이는 홍준표 수준이 저러하니 다른 이들 수준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게다가 윤석열이가 대놓고 일본 극우들에게 굴종하는 외교를 벌이는 와중에도 동조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극우를 추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니들에겐 보수란 호칭은커녕 극우라는 호칭을 붙이기에도 매우 적절치 아니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 극우가 상대 나라 극우를 추종한답니까? 나치 학살의 대표적 피해 국가들인 폴란드나 이스라엘 같은 곳에서 나치를 추종한다는 세력이 등장한다고 한다면 그 나라에서 극우란 호칭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국힘에서 현재 반성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저 탄핵 심판을 방해하면서 현재 여론조사상에서 단독으로 지지율 50%에 육박하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등 허튼 헛수작만 부리고 있을 뿐입니다. 국힘은 이 와중에도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내년 2월 15일 전에 나와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할 정도이니 말입니다. 내란 수계를 배출한 정당이면 차기 대선에 후보를 낼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말입니다. 만약 이재명이 대선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들에게 협치를 외칠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겠지요. 그러면 금배지를 유지하면서 일개 검찰총장 하나에 끌려다닌 제2의 문재인 정부가 되길 기대하면서 제2의 윤석열 정권 탄생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겠죠. 또 이런 상황에서조차 윤핵관인 권성동이를 압도적으로 원내대표로 밀어준 것을 보면 과거 박근혜 탄핵 직후 새누리당보다 더 막장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나마 그땐 박근혜 탄핵에 찬성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절반가량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말이죠. 또 비대위원장으론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투쟁이 선봉에 설 적임자를 선출해 싸워나가겠다는 것이 방침이라고 합니다. 국힘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는 여론전, 당외 투쟁을 이끌 투서를 당의 전면에 내세워 모든 화력을 이재명 대표 쪽으로 모으자는 기류라고 하는데요. 내란 따위에 동조해놓고 여전히 개기겠다는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기주의 대박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협요소인 국힘은 과거 통진당보다 훨씬 더 해산시켜야 할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성명에서 이번 표결 과정에서 우리는 탄핵을 가로막고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한 정치 세력이 누구인지 똑똑히 확인했다.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앞세운 국힘은 박근혜에 이어 윤석열까지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초래한 집단이라며 국힘은 내란 동조의 책임과 탄핵 정권의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해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등이 참여한 언론 현업 11단체 역시 내란 동조 국힘을 해체하라는 제목의 긴급 성명에서 박근혜의 국정농단에도 탄핵 찬성표를 던졌던 정당이 불법 계엄으로 민주주의의 숨통을 끊으려 했던 내란 수계 윤석열을 끝내 비호하는 세력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됐다라며 국힘에게 더 이상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선언한다. 이제 윤석열 탄핵과 구속을 넘어 내란에 동조한 위원 정당 해체에도 발벗고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당 해산 심판의 경우 행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기에 국회가 정당 해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힘 해산 국회 청원과 관련 김소구 법무부 차관은 지난 11일 국힘 정당 해산을 청구해야 한다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 등이 있으면 검토해 판단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아예 선을 긋지는 않은 것이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국힘도 10년 전 통진당과 마찬가지로 위원정당으로 해산 및 의원직 전원 상실까지 맛보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내란에 동조한, 내란을 선동한 세력으로서 현직 금배지 대부분에게 법적인 처벌도 하게 하여 향후 무소속으로라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피선거권을 박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들 언제든지 역시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잠재적 위협 대상인 만큼 마땅히 정치 생명을 끊어놓을 만한 정당성이 너무도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들을 보아하면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이석기를 비롯한 의원직을 상실했던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